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이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삼부토건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지난 14일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삼부토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광복절 휴일 하루 전이자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던 지난 14일 적지 않은 기업이 늦은 저녁에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종료 퇴근 시간 이후 휴일을 앞두고 불리한 사실을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이뤄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 중 13곳이 마감일 오후 6시를 넘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6일 두산 박회과의 합병과 관련해 2분기 실적이 반영된 정정 증권 신고서를 공시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박햇의 합병 비율은 1대 0.63으로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정을 요구한 금융당국 압박에도 원한을 고수한 것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난 6일 미국 나스닥 상장사 에어넷 테크놀로지 주가가 불과 1시간 만에 75% 빠졌습니다. 해당 일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찍은 후 52주 최저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전일 대비 81.46%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대 하락률은 86%대였습니다. 동전주였던 에어넷 테크놀로지는 지난달 말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런 호재도 악재도 없었지만 불과 8거래일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오르며 일일 상승률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가 몰렸지만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을 맡은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분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실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시장이 그래도 조금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사실 다음 주장은 어떻게 될까 불안불안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키워드림 대표 전문가 이용준이고요. 저는 투자자산운용사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급락장이 최근 들어서 7월과 8월 달에 연이어 있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포 구간에서 저를 따라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제 말씀대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까지는 특히 3,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상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저께 2, 4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됐어요.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3, 4분기 더 성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포에 살아 SK 하이닉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영상 올리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거든요. 틀렸다, 맞지 않았다 이렇게 썼지만 결국에는 한 달 또는 일주일 지난 지금에는 제가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저는 3, 4분기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할 텐데요. 저는 키워드림 대표 전문가 이용준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문가의 자격 중에 하나인 투자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있는 이용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를 하고 있고요. 평일날은 신들의 매매 신호하고 주말엔 키워드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모든 급등주, 제가 말씀드린 급등주는 단기적인 테마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우상향하고 우직하게 올라가는 급등주는 저를 통해 출발한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있는 교육방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수백, 수천 분들은 지금 하락장에도 너무 즐겁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 시점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 달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그대로 갖고 왔는데 7월 달에 여러분께 그 급락 7월도 코스피 지수 2% 정도 빠졌고 8월 달에는 코스피가 10% 넘게 빠졌죠. 이게 지수의 급락입니다. 급락을 할 때 여러분들은 시장이 끝났다, 망했다. 특히 신용미수 쓰시는 분들은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이 공포이고 공포가 되는 구간엔 매수로 하셔야 된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 QR 찍고 들어오실 교육방에 계신 수천 분들은 제 말대로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흐뭇한 구간에 있을 거라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내일, 다음 주, 또 다음 달, 또 3, 4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한 건 아니죠.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공포에 사고 환호에 팔아라.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포 구간이 8월 달에도 있었고요. 8월 5일 날은 코스피가 10% 넘게 빠져가지고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가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신용 미수 쓰신 분들은 거의 깡통 계좌가 됐을 거고 하지만 현금 확보하시고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굉장히 흐뭇한 구간에 진입했을 것이고요. 굳이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시총 상위의 반도체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급등주와 주도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또 올 하반기까지 굉장히 저도 기대되고 여러분의 계좌가 하반기에 뜨는 키워드림처럼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감히 말씀드리고 테마주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 우선으로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크 좀 해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은 어떤가 이렇게 궁금하실 건데 금리 인하 폭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조금 생각해보면 의역해보면 금리 인하는 할 것인데 그럼 얼마나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면 앞으로 할 금리 인하는 지수 상방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이 이제 23일 날, 오늘 17일이죠. 23일 날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소한 0.25에서 많게는 B컷 0.5까지니까 이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의 급락을 야기했다면 앞으로 할 최소 3번 정도는 할 거니까 벌써 지금 8월이죠. 8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 정도 할 거니까 그 상황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는 주가 부양을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코스피 급락했잖아요. 2,400도 깨졌죠. 그때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2,600에 도달했다고 방송을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마감은 2,658인가에 마감했지만 다음 주일 때는 2,700이 아니라 2,800 돌파, 2,900 돌파, 3,000까지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15일 날 코스피 사이드카 걸릴 때 제가 말했죠. 공포의 사고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좋은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영상 올리고 나서 하단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틀렸다. 맞지 않았다. 경기 침체 시작이고 망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포에 사는 구간을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때 제 말대로 매수하시고 그때 공략하시고 그때 홀딩하신 분이라면 지금 앞으로는 더 기대되는 장이 다음 주부터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가 끝났으니까 토요일 방송은 이번 주를 정리하고요. 다음 주를 준비하는 방송인데 다음 주 어떤 종목 오를까요? 어떤 섹터 오를까요? 하면 저는 이 두 가지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와 똑같이 제약바이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신청하셔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다 무료로 진행되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그 종목을 한 종목 정도는 픽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또 제가 기대되는 게 3분기에 저는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게임 섹터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단기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3분기 또 중국 판호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게임 섹터도 한번 다음 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섹터 모두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섹터는 3, 4분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될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의 종목을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함께 있는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받고 차분히 대응을 하고 계실 거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방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방송 일주일에 2번, 3번, 4번 정도 하니까 짧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교육방 들어오신 다음에 이런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공개 방송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시간 공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오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저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과 그날 가장 강한 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교육방 들어오시면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공개 방송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종목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다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종목을 하는데 월요일 날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공략해서 매도했던 엑세스 바이오 대응했고요. 월요일 날 공략하고 월요일 날 매도했던 뱅크웨어 글로벌 신규 상장주 수익 익절했고요. 수요일 날은 그리드 유지해가지고 바로 그 당일 날 2차 우야기까지 갔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수익과 익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죠. 저 전문가는 항상 한 종목으로 매일 수익 나는데 무조건 100%다 맞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요일 날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을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가 종목을 주고 나 몰라라. 종목 10개 주고 오른 것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 종목, 대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해드릴 테니까 시프트업 혹시 대응하고 계신 분들도 저를 통해서 시프트업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고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오늘 다음 주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은 한국의 워렌 버핏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사막에서 내린 담배 같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요. 종목까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미코바이오메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 이 자리에 딱 방송에 맞아요. 나오셔서 당장 월요일부터 시세가 네.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죠? 일단 월요일 시세 났고 어제 상한가 갔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던데 네. 다른 종목들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같이 말씀드릴 텐데 지난주 바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미코바이오메드였고요. 그때 말씀드릴 때 단기로 보시고 단기로 대응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시세 나오고 어제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어떤 기사가 나오고 어떤 방향성이 잡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미코바이오메드 방송을 통해서 공략하시고 안내 받으신 분들 중에 홀딩하신 분들 지금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히든 종목 중에 흐름들을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서울경제 히든 종목 탑3 지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도 있고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우선 셀트리온과 HLB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특히 중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HLB제약은 8월과 9월 FDA 신청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스윙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상한가 너무 축하드리고 이 종목 중에 이제 목표가를 드렸는데 유일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2,325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과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더 갈 수 있다 보고 있어요. 이게 단기적인 대응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셀트리온은 좀 더 길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HLB제약은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익절 마무리 하셔도 나쁘지 않지만 혹시라도 FDA 신청에 대한 이슈까지 보실 거면 8월과 9월 관련 기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재료를 제출할 때까지 무조건 홀딩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홀딩하면 또 재료 소멸이니까 그 전까지 흐름을 보시면 좋은데 짧게는 다음 주
좀 길게 보시면 이번 달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늘 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염병에 대한 이슈는 코로나 포함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해봤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셔라. 아직 단기적으로 봤지만 이게 목표가 달성했던 미코바이오메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차트와 재료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용주는 투자자산운용사 이용주는 셀트리온은 길게 보고 미코바이오메드는 짧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달성한 미코바이오메드는 익절 마무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진행 중인 이 두 종목은 홀딩 의견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는 아직도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보자. 같이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단 QR 찍고 교육방 오시면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내일부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바로 8월 달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우선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도 있었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매출과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봤습니다. 제가 8월 1일 날 히든으로 드리고요. 살짝 빠졌는데 이 차트가 좀 길게 봐서 그렇지만 이 사이에 실적 호조에 대한 급등도 나오면서 10% 넘는 상승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21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고점 구간이 약 23만 원 정도거든요. 제 목표가도 이 부분인데 23만 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 기로인데 만약에 제가 바라는 거는 23만 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완전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중에 제가 원픽과 투픽을 뽑자면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종목이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인데 이 두 종목이 다 공략하셔도 되고 두 종목 중에 최소 한 종목 정도는 본인 포트에 놓으시든지 관심으로 놓고 하반기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기사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합병이 불발됐다. 이 기사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호재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개인 주주들이 가장 반대했던 의견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에 대한 이슈거든요. 이게 이제 주가 변환율 때문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우선 불발됐다고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공식부만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 주식의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땐 다 호재고 좋은 기사였지만 유일하게 걱정됐던 부분이 딱 이거 하나였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이슈가 과연 어떻게 될지. 어제 기사 나왔거든요. 합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회사 쪽에서 저는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는 게 보시면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 반대와 기권에서 거의 80% 정도가 반대 또는 기권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고요. 여기의 핵심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주 이익 통합은 언제든지 검토하겠다. 좋은 회사일수록 주가를 부양하는 회사일수록 또 큰 회사일수록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주주 의견에 반하는 정책과 로드맵은 맞지 않다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디벨로핑 시장에서 어드밴스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게 주주 환원과 주주 정책과 밸류업인데 그걸 지금 셀트리온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불확실성 제거로 저는 전고점도 돌파하고 3, 4분기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보고 계신 수백만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혹시 계시다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3, 4분기가 실적 발표까지 11월까지 좀 보는 거거든요. 11월까지 셀트리온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말씀드릴 거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흐름 상방으로 열리고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 달성하고 그 이후의 흐름은 덤으로 계속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우선 중기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HLB 제약은 지금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셔도 좋고 익절하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작은 종목, 작은 테마 그리고 빨리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때 말씀드리고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하셔도 좋고 익절하셔도 좋은데 핵심은 조금 더 보시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9월과 10월이거든요. 9월과 10월에 FDA 임상에 대한 그 보안의 서류 제출의 기한인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호재라고 작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HIV 같은 경우는 그 FDA 보안 신청이 나오거나 리젝트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HIV 제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방에 계신 수천 분에게 수많은 HIV 계열사 중에 대장은 HIV가 아니라 시세 흐름상 보면 HIV 제약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HIV 제약 보시는 분들은 9월과 10월 FDA 서류 신청까지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스윙.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흐름과 공략 지점과 급등이 나온 시점 매도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로 끝에까지 겪고 가지 말아라. 제로 전에 기대감에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우리 그 상한가가 미코바이오메드예요. 미코바이오메드는 굉장히 기사 한 줄, 기사 하나에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FDA 일정에 대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는 테마 종목이고 원숭이 두창 종목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 말씀드릴 때 코로나 이슈 보셔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그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전염병과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보시고 재료가 굉장히 빨리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고 빠지는 전략을 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갔죠.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때 말씀드리고 바로 그 다음날 상승, 어제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미코바이오메드 이제 더 볼까요? 중기로 볼까요?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분이 틀렸다, 다르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제가 보는 시야는 이제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기사가 막 나오고 확산된다고 공포감이 확대되는 시기가 주가의 최고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는 단기로 우리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익 축하드리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린 종목 중에 목표가 달성한 미코바이오메드 확인시켜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료는 이렇게 나왔죠. 원숭이 두창 확산 가능성 국내 최초 기술력 부각인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그 이면을 살펴보면 지금 주변에 코로나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 방송국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걱정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엄청난 공포감을 누릴 수 있는 섹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나 원숭이 두창 너무 길고 너무 심도 있게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크고 안전한 종목에서 급등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종목에서 실제로 가장 비중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7월도 말씀드리고 8월도 말씀드리고 공포의 매수해라 말씀드렸을 때 그런 방송을 보면서 밑에서 굉장히 논쟁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주식시장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은 돌고 도는 거고 공포 구간에서 가장 낮고 많이 살 수 있는 시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주식시장을 잘 보고 저처럼 통찰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올 11월 달까지 이런 종목 가지고 갖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다음 주 이 섹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제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는 코로나나 원숭이 두창이 아닌 실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3, 4분기는 게임주. 게임주 2분기, 2, 4분기 실적 8월 15일 기점으로 모든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 실제로 승부는 3, 4분기에 나올 것이다. 게다가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교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당장 지난주 종목이었던 미코바이오메드 상한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가님과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와, 너 어떡해. 그 기회 놓쳤는데 어떡해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새로운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끝까지 많은 시청,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연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또 알려주실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은 한정된 시간에 각본에 대한 방송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저를 보시는 분들께 제가 하는 방송의 진실성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 들어서 시프트업에 대한 대응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시프트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략 후 하락이 나오고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를 말하고 5개 간 종목의 수익만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수익은 수익대로 그리고 대응은 대응대로 말씀드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프트업 8월 14일 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공개 방송에서 수백 분과 또 수천 분과 함께했던 종목인데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갈 자리에 드렸지만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손절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에 대응할지인데 저는 후자에 대한 대응법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을 할애해서 시프트업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처럼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종목들이에요. 엑세스바이오 목요일, 금요일 공략해서 3일 월요일 날 익절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께 좀 칭찬받고 싶은 거고 뱅코웨어 글로벌은 상장일 날 공략해서 또 좋은 수익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을 거고요. 그리드위즈는 공략한 다음에 2차 VI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도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그러면 수익만 나는 칭찬받고 끝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주식은 항상 상방과 하방이 열려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프트업은 현재 하락한 이후에 대응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대응법을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라갈지 또 내려갈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저는 이런 기준으로 지금 시프트업 여러분과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안내해드리고 제가 감으로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제가 그냥 좋아서 제 기분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100에 99.9는 와 근간과 재무제표를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프트업 차트예요. 저희가 이제 이날 공략했으니까 이날 공략하고 굉장히 많이 빠졌죠. 어제는 21선도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추매해야 될까요? 빨리 손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실 거고 급하신 분들은 계속 물타기를 지금 이 과정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인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돈은 무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정확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프트 얼마에 추매해야 될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시프트업에 대한 확인 사항입니다. 먼저 게임주이고 게임주는 저는 3, 4분기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슈에는 중국 판호에 대한 이슈.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 7월 1일 날 상장한 종목, 7월 11일 날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상장한 종목이죠. 그러면 상장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은 공모가인 6만 원입니다. 시프트업 최근 종가가 6만 원대까지 6만 원 중후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가격은 먼저 6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6만 원인지 알겠는데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신규주를 공략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유통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승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작은 돈으로 올릴 수 있는 또 핸들링할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은 지금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유통 물량이 작다. 13.6%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시프트업 이미 공략하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공략하고 보고 계신 분들은 혹시 참고용으로 지금 관심으로 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주들은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면 급락이 나온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있는데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상장 후 6개월이 지나면 유통 물량의 39%가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 상장했으니까 6개월이 지난 시점은 언제냐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1월 10 내년 2025년 1월 11일 이후.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앞으로도 많은 충분한 이 기간 동안 시프트업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돼 있는 거고 제 생각인데 바로 6만 원이나 공모가 부근이 온다면 강력하게 한 반등과 지지를 확인하고요. 추가 매수 또는 대응을 해서 굳이 추가 매수 하지 않더라도 급등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제가 말한 종목은 다 책임지고 방송과 교육방과 너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기려면 항상 숨길 수 있는 거예요. 방송 같은 경우는 잘한 것만 이야기하고 싶죠. 칭찬만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방송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저는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재료 설명해 드릴 텐데 기사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 4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물론
실적이 나왔는데 왜 하락하냐 물어볼 수 있죠. 기대감에 대한 단기 소멸이라 볼 수 있지만 그 하락한 자리가 더 살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은 652억, 그다음에 마진율이 게임주는 70%입니다. 쉽게 말하면 1억 팔면 7천만 원 남는 거거든요. 100억 팔면 70억 남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임주의 마진율 생각하시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게임도 굉장히 잘 나왔고 게임주가 굉장히 빠르게 흑자 전환하거나 실적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미 그걸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투자 현황 보면 연기금이 중기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최근 들어서 매도는 투신과 상호펀드에서 매도한 겁니다. 단기적인 수급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공략하고 바로 급등 나면 가장 좋죠.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급락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올 때 둘 중에 하나죠. 안 좋은 종목인지 좋은 종목인지 확인하고 손절할 때 추매를 건지 대응하면 되는지만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할 종목을 이야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올라갈 종목을 이야기하고 올라갈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와 성향이 맞으신 분들은 저와 쭉 올해도 같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시프트업 세부 대응 방법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실제적인 지지라인의 추매 가격은 하단 QR코드 들어오실 공부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투명하게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잠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까지 모조리 샅샅이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 전환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시프트업 세부 대응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전문가님과 한 배에 한번 올라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번 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뭐 20만 닉스 코앞에도 있고 두고 있고 삼성전자도 8만 전자 회복을 드디어 했잖아요. 그리고 당장 뭐 코스피도 2,700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그 두 가지 시야인가 시장은 더 이제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는 시장도 있고 상방을 여전히 보는 시장이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고 저는 상방론자이고요. 코스피 3,000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 2,600 돌파, 이번 주는 2,700 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 때는 2,800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빨리빨리 올라가는 그 이유와 그리고 제가 생각할 시나리오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큰 틀은 미국 경기 침체가 기우였다. 말 그대로 이게 걱정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초반에 사이드가 걸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침체의 시작이고 하락의 시작이다 전조로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2,700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전히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3, 4분기까지 보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 근간에는 실적입니다. 실적. 지수는 시장의 흐름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는 그 회사의 실적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상반기만 8조 벌었고요. 게다가 부채도 주는 SK하이닉스 그리고 3, 4분기에 반도체와 또 메모리 칩에 대한 호황도 훨씬 더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3, 4분기 11월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겠다. 물론 본인 생각이 반도체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랑 함께 할 필요 없어요. 반도체 중에 나는 그중에 원픽과 투픽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고 있다. 이미 갖고 있다. 이용준 말한 것처럼 공포에 샀다. 이러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면 되죠. 굳이 저와 방향성이 다른데 오셔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가는 데에 대한 저도 기준이 있고 제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 근간에는 이게 미국 대선 11월에 대선인데요. 해리스에 대한 이슈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해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만약 11월 대선을 성공하게 된다면 미국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은 더 한 번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 반도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 그리고 트럼프 될 수 있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이 현재 흐름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해리스가 되면 주가 상승과 빅테크의 상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전반적 지수의 하락은 나오지만 거기에 급등되는 섹터는 재건주와 방산주를 보시면 되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본인 성향상 본인이 하는 매매 성향상 해리스 쪽의 반도체와 시총 상위 종목과 지수 부양 종목을 택할 건지 아니면 트럼프의 방산주나 재건주를 택할 건지인데 저는 만약에 누가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또 제약바이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들은 가장 안정적인 구간에서 안정적 종목으로 하반기 대응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이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누가 되더라도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사이드카가 걸리고 서킷이 걸리더라도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저는 계속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규주 엊그저께 뱅크웨어 글로벌 제가 공략해 수익 드렸는데 신규주 공략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할 텐데 코스피는 지난주 방송할 때 했던 화면입니다. 2,600 돌파했고 종가는 2,588에 끝났고요. 자, 오늘 방송 가볼 때 갖고 왔더니 2,700 돌파했고 2,697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과연 2,800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조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제가 컨텐츠 촬영할 때 이때가 7월 말 급락 나올 때 찍었거든요. SK 지금 사야 하는 이유라고 찍었습니다. 이때 말하고 8월 달 한 번 더 급락이 나왔는데 7월 26일 기점으로 해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어요. 제가 근데 이 영상을 찍고 하단에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죠. 틀렸다. 이용주 완전 틀렸다. 반도체 급락이고 주가 망했다는 했지만 제가 맞았죠. 지금 더 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공포 구간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시 한 8만, 20만 닉스 터치 도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가장 확인해야 될 사항은 하나 정도 본다면 11월에 미국 대선에 대한 흐름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졌다는 게 이게 빨간 게 지수이고요. 파란 게 신용잔고인데 신용잔고가 이렇게 다 털렸죠. 그래서 신용미수 쓰신 분들이 아쉽게도 지난주에는 굉장히 깡통 계좌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정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방 보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확인하시고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보시는 분들은 하반기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3,000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어제 2,700선 코앞에 뒀지만 내 계좌는 여전히 울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빠르게 계좌 회복 나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도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만 엇박이 나면 그렇죠. 이게 바로 손실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감염병 섹터를 짚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한 주 내내 감염병이었어요. 그렇죠. 생각해도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짚어주신 네. 섹터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맞아요. 어떤 쪽일까요? 네. 앵커님이 이제 좋게 말씀해 주셨죠. 저희가 감염병 말하고 한 주 내에 생각보다 잘 갔어요. 저도 좀 놀랄 정도로 너무 잘 가서. 근데 하지만 저는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짚어드릴 섹터는 해리스 트레이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대마 관련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를 한번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이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도 저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QR 찍고 들어오시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의료용 대마 관련주 우리바이오입니다. 물론 5성 첨단수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1등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바이오가 훨씬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지금 지지율에 대한 이슈가 계속 크죠. 저도 사실은 트럼프가 그 총알 날아온 그 이슈를 볼 때 와 이게 판세가 완전히 트럼프로 100% 쏠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한 달 사이에 완전 또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미국도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유권자층들이 있기 때문에 팽팽하긴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 지지율 확인해 봤을 때는 근소한 우위가 나온다는 게 이슈이고요. 여러분도 TV에 보셔서 대충 느낌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아주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11월이니까 이제 8월이잖아요. 8월, 9월까지는 이런 관련주 흐름 속에서 트레이딩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되고요. 지지율이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관련주 확인하셔야 되는데 관련주 하면 먼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죠. 우리바이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바이오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도 하나 갖고 왔거든요.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바이오입니다. 우선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상승 이후에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종목의 특성상 상한가나 급등을 굳혀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추세 매매로 한다면 추세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많은 의료용 대마 관련주 중에 우리바이오를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강세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완전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실리콘2라는 화장품 관련주 갖고 왔는데요. 왜 갑자기 대마에서 화장품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 공부해 보신다면 해리스 부통령 테마 중에 화장품도 있고요. AI 의료용 AI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별로 빨리빨리 캐치가 중요한데 실리콘2 말씀드릴 텐데 그 이유는 우선 기사도 이미 나와 있어요. 화장품도 헬스의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숨은 해리스 트레이드인데 조금만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지금 현 시점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젝트라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세이브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졸업하고 나서 갚는 힘든데 이 세이브 플랜, 탕감해주겠다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빚이 탕감되는 MZ세대에서 빚이 탕감되고 여유가 생긴다면 사고 싶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층이 섹터가 화장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K 화장품들이 굉장히 요새 미국 쪽으로 수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도 좋고 다음 주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 자리가 보면 급등 후에 지금 횡보 구간이 꽤 됐죠.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양봉이 나와 있는 실리콘2 다음 주에 혹시라도 상방으로 수급 들어오면 그때가 공략 지점이 될 수 있다. 매수 지점 될 수 있다. 말씀드릴 텐데 정리해드리면 해리스 부통령 트레이드 관련주 중에는 우리바이오 보고 있고요. 다른 탑픽으로는 실리콘2 두 종목 보고 있고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은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정말 많은 섹터들이 있죠. 대마 관련주 우리바이오,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2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감염병 테마를 짚어주시고 나서 한 주 내내 너무나도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짚어주신 섹터 역시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전략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특별한 강의를 또 하나 준비해 주셨다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신규 상장주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조금 더 강의해 주세요. 네네. 우선 자랑 좀 하고요. 또 신규 상장이 다음 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 시간 내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돼야 된다 생각해서 우선 제가 월요일 날 공략했던 뱅크웨어 글로벌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수익 내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신규 상장했던 유라크론 왜 공략 안 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1시간 절대 여러분께 시간이 아깝지 않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뱅크웨어 글로벌 월요일 날 공략했거든요. 상장했죠. 12일 날 상장했는데 상장했을 때 이슈를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시부터 말씀드릴 때도 상장주는 보실 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재 테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모가가 얼마인지 유통 물량이 얼마인지입니다. 여러분 쓱 보면 10부터 공모 유통 물량이 11%밖에 안 됐는데요. 이거는 35%이기 때문에 테마주 신규 상장을 상장일 날 공략한 종목으로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모가 아래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공략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준 보셔야 된다. 세 가지를 확인하시는데 테마, 공모가,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공모가 아래서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다. 이렇게 알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뱅크웨어 글로벌 일봉입니다. 저희가 공략하고 수익 냈던 구간은 상장의 첫날 이 구간에서 수익 내고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이거 그 다음 날도 갈까요? 중기로 좋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보시면 첫날 상장의 종가를
종가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시작한다면 계속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상장이 다음 날 여기 위에서 시작했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게 이 기준에 대한 게 없으실 때는 신규 상장주 공략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기준을 드릴 텐데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를 했을 때 타점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날 봉이고요.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 이 구간에서 공략하시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저는 눌림 매매를 하기 때문에 눌림하시는 분들은 상승 후에 눌리는 이자를 공략하셨다면 가격도 다 찍어드렸죠. 이렇게 올라갔다. 19,800원째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 상장으로 당일 공략하고 당일날 매도하면 깔끔한 파동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날 공략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계시면 제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일 당일날 종가를 그으고요. 종가가 15,750원인데 이 구간 위에서 양봉이 시작되면 공략하시면 되죠. 하지만 그 밑에서 시작하면 적금 금지. 그러니까 교육방에서 가끔 이렇게 하락하는데 지금 공략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를 진짜 다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시킨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유라클 제가 보자 했는데 유라클 공략 안 했어요. 왜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55%. 55%인데 공략을 왜 합니까? 이거 공모가 위에서 출발했는데. 근데 유라클 왜 공략 안 해요?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세 가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접근을 금지할지 접근할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유라클 일봉은 이렇게 바로 하락했죠. 공모가 위에 출발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다 하신 분들은 손절이나 물려셨겠다. 그러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에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준으로 신규주를 공략하면 되는데 다음 주 신규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 넥스트바이오, K3, TDS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주 혹시라도 파동을 한번 느껴보고 싶고 신규주 공략법을 나도 이번 기회에 배워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을 찍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처럼 공모가 아래에서 출발하고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은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투명하게 공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강의 신규 상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 종목 절반 많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히든 종목이 공개될 차례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코바이오메드 당장 네. 월요일에 시세가 났고 어제 장에서는 상한가 안착 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 쫑긋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이 종목도 상한가 가길 바라지만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상한가는 바라지 않고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이슈의 종목이고요. 종목명 바로 공개할 텐데 셀트리온을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이후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살아있는 유일한 섹터가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럼 제약바이오 중에 우리 중에 원픽과 투픽 중에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인데 셀트리온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어제 기사예요.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 불확실성의 소멸, 즉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에서 기사를 보니 주주이익을 통한 주주이익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주라면 또 앞으로 주주가 되실 분이라면 이 회사 앞으로 하반기까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저는 상방 보고 있고 정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 정고점 21만 원이고요. 그 앞에 정고점 22만 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매출도 잘 나오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물론 바로 월요일 날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락 나올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반기까지 보자입니다. 하반기까지 봤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보는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지점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어제 종가인 19만 7,200원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안 할 건데 그래도 기준상으로 손절가는 추세가 깨지는 18만 원 드릴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앞으로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게 지수 상승장의 중심이 되는 테마와 종료를 찾는 게 중요하다. 단타보다는 지금은 시총상위로 안정적인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8월 17일 히든은 셀트리온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목표 수익률 20%라고 하니까요. 온전히 다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혹시 마무리 멘트가 네, 있다라고 마무리. 들었거든요. 마무리 멘트 뭘까요? 국내 시장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다 생각하는 게 이제 자본시장법도 시행이 됐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여러분께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주식 방송하고 있지만 주식 방송은 굉장히 잘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또 최근에 실력 있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반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빠져도 손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전문가님의 공략주로는 셀트리온, HLB 제약, 미코바이오메드 살펴봤고요. 강세 섹터와 종목으로는 대마 관련주 우리바이오,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히든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 19만 7,200원,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8만 원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장 대응법은 물론이고요. 종목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